오늘장, 내일장의 투에리나입니다. 경기, 수급, 그리고 실적, 악재 3박자까지 고루 갖춰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1950선대에서 마감도 힘겨워 보입니다. 이제 막 마감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1950선대 턱걸이한 모습입니다. 설상가상 내일 옵션 만기인데요.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급증해 이것이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졌고 여기에 연동된 삼성전자의 낙폭이 3%를 넘어가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이 빠지니까 아우도 휘청였는데요. 코스닥은 장 막판 들어 낙폭을 급격히 키우며 7거래일 만에 꽤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듣고 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중 있을 옵션 만기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단기 변동성 증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1960선에서 장 초반 1950선까지 하회했는데요. 장중에는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장중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마감 기준으로 1.56% 하락하면서 19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기관이 2,688억 원, 외국인이 1,27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며 추가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개인은 3,919억 원 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증권 시장이 주춤한 사이 코스닥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가 싶었는데요. 전일 코스닥 시장이 7개월 만에 540선을 탈환했지만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1.22% 하락하면서 53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449억 원 매수 우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반면 오늘 환율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감과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0.35% 상승 3원 90전 오르면서 1114원 6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3% 이상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3.43% 하락하면서 132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엿새째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21%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0.66% 강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 하락하면서 95,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는 약 보합세에서 장을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2.78% 떨어지면서 26,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블록딜 매각 소식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며 18,75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이 5% 이상 빠졌는데요. 다음은 전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며 정치리스크 우려감에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SM이 약 보합세에서 장을 마쳤고요. 서울반도체가 2.31% 하락하면서 2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2% 이상의 상승 흐름, 젠백스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 위메이드는 3.70% 급락하며 59,8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젠이 5% 이상의 급락을 보이며 74,000원에 거래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업종 및 테마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주 주가는 동반 강세로 장을 마감한 반면 LPG 관련주들은 가격 인상 소식에도 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권, GS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65,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SK가스는 0.85%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EL은 2%, LG화학은 1% 이상 빠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휴대폰 직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예정 아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G모빌리언스가 9% 이상의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7,840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다날 역시 4.49% 상승 모습, KG이니시스도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12,7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인포베크와 SKCNC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요 은행주들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줄줄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은 1% 이상 하락하면서 37,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한지주 역시 약 보합권, 하나금융지주는 3%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2% 이상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증권주들이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동반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권주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지수 상승에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증권주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우증권이 2%, 우리투자증권 역시 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현대증권은 3.33% 빠지면서 8,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톡 팡게임 시리즈에 힘입어 연일 급등세를 보였던 팡 테마주들이 상승을 접고 하락 반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응성 게임즈만이 0.38% 강보합권으로 장 막판에 돌아섰고요. 위메이드는 3% 이상의 하락세, YD 온라인은 하한가 보입니다. 조이맥스는 12.89% 급락하며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싸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어 일명 싸이주로 불리는 DI가 이상 급등 현상이 여전히 이어되며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 상한가 보이면서 9,94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동아제약 10.19% 하한가를 앞에 두고 오늘 93,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2,800억 원이 넘었고 무엇보다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요. 지금 집계가 완전하게 나온 모양인데 8,960계약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 선물을 판 모습인데 여의도로 한번 가서 분석을 들어보죠.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밍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경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춰졌던 것 같습니다. 30포인트나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 S&P 기업의 3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영향으로 1% 내외로 하락하며 마감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1% 이상 1.56% 하락하며 195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일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그중에서 비금속, 철강과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면 건설, 전기전자, 전기가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3분기 어닝 시즌에 와서 실적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 영향력과 옵션 만기 예상을 좀 미리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내일은 국내에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은행의 10월 금통위와 10월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1110원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 감소 우려 등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1,100원 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은에서는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원달러 환율과 글로벌 유동성 공조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리할 걸로 판단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금일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그렇게 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 베이시스 동향 자체는 견조한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만기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S&P 기업의 실적이 3분기가 가장 저조할 걸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가 저점이고 오히려 3분기부터는 전분기 혹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개선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차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의 주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런 업종을 살펴보면 에너지, 디스플레이, 운송, 유틸리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들 업종의 대표주 중심의 매매가 10월 실적 시즌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덧 박스권 하단이고 오늘 사실 중가상 1950까지 깨져서 업종 대표주 사기는 조금 부담이고 내일 또 옵션 만기인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당분간 또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외국인의 수급이 주춤하고 시장이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기록하기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금일 코스피와 같이 동반 하락했지만 10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는 등 강세 현상이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 이제 박스권 하단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대비 코스피에 대한 그 매력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그 투신의 매물 벽 같은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되는 그 주식형 수익증권 동향을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확실히 수익증권으로 유입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10월 실적 시즌이 어차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접근하면 오히려 틈새 시장인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표 대형주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2월 연말까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좀 대형주를 담고 바앤홀드로 좀 기다려보는 것이 이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또 발빠른 개인들은 거의 4천억 가까이 주식을 샀네요. 지수 하단 정도에서 차라리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대표지를 선침해서 모아가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 전날 예상은 했었는데 외국인들 선물을 얼마나 팔았나요? 예,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선물을 무려 8,96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요. 현물에서도 거래소에서는 1,0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00억. 오늘은 현물과 선물 모두 강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도 동반적으로 2,3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도 2,800억에 상당히 좀 많은 매물을 내놓은 흐름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464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 단기 수급에 대해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기초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한 흐름 속에서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 속에서 오늘 1,000억 정도의 순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은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 8,900계약 정도의 오늘 선물의 매도는 지난 9월 달에 충분히 나타났을 수도 있는 어떤 그 매수세에 대한 반발적 매도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이월되면서 지금 좀 청산이 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외국인과 연기금은 오늘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렇지만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연기금 또한 순매도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업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종이 나타났기보다는 증권업종에서 좀 많이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난 오늘 흐름들이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위주로의 하락 강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내일 옵션 만기 전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베이시스가 아직은 좀 괜찮아서 내일 옵션 만기 매물 부담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한 곳에서는 한 3, 4천억 정도 매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증권사 추정도 있습니다.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십니까? 오늘 상당히 좀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달에는 옵션 만기일 전에 충격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좀 많이 비례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지난달 선물 옵션 만기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충격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자리였는데 충격이 전혀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충격이 없었다는 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잠재적인 어떤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달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이제 좀 소화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폭의 기간 조정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충분히 좀 주춤한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8,900 계약 정도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베이시스 상황에서의 내일 옵션 만기 충격은 오히려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만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특징주 살펴보고 싶은데 코스닥이 7거래일 만에 일단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테마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뜨고 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특징주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NC소프트 전일에 이상로 전문위원도 추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더 빠졌네요. 예,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1년에 좀 하나의 테마를 타고 갈 때는요, 한쪽 테마가 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테마들은 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모바일 게임주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반대인 PC 온라인 게임, 아이온에 약간 실패가 있었고요.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자 NC소프트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붕괴가 된 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 붕괴가 되다 보면 일단 가격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이 있는데 한 25만 원 선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25만 원 선이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가니까요. 오히려 로스컷 물량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 전 저점에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지가 되는 부분은 20만 원 원짜리가 지지가 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지만 여튼 어떤 하나의 큰 틀을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펀더멘탈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반해서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이 팡 시리즈들, 애니팡 그리고 캔디팡 그리고 보석팡으로 이어지는 이 팡 시리즈의 어떤 조이맥스 오늘 같은 경우 YD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한가 근처까지 다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요. 그럼 조이맥스나 이런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것은 역시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게 다른 어떤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나온 조정이다 보니까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조정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되돌림 파동이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인데요. 계속 지금 인물 중심의 어떤 대선 테마에서 정책 중심 그리고 공약 중심의 대선 테마로 옮겨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원장의 대북 농업 정책 그리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대거 상당히 좀 높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비료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성 OMB나 그리고 조비, 팜스토리, 농업바이오 등의 종목들 동반적으로 아주 강세를 보인 흐름이 장중 나타났었거든요.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한냉 있죠. 팜스토리 한냉에서 팜스토리로 이제 변경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가운데 농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난 이런 부분과 이제 마주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한가가 진입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면 그래도 뭐 하루짜리로는 안 끝나고 빠르게 돈다고 하지만 뭐 한 2, 3일 정도는 가던데 농업 비료 테마 좀 붙어봐도 좋을지. 무엇보다 아까 조이맥스는 오늘 좀 앞서 많이 올라서 좀 빠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셨잖아요. 네. 조이맥스 신규로 사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인데요. 예.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의 어떤 그 감각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좀 위험한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짧게 초단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러한 급등주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 볼 때 통상 바닥권에서 3배 정도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외봉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으로 이제 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 쌍봉 또는 3봉 정도의 어떤 과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의 어떤 그 트레이딩 방식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첫 번째 닿는 5일선은 한번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첫 번째 닿는 5일선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매수를 하고요. 첫 번째 닿는 11선에서는 한 50% 이상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편다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상승의 어떤 그 동력이었던 그런 흐름에서의 어떤 매도화가 아직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빵 터진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익 실현 과정들이 좀 더 전개될 가능성에 염두를 한다면 한 번 더 좋은 단타 타이밍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고 싶은 물량 다 사기보다 11선까지 한 번 더 밀리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빠졌을 때 비중을 더 싣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한 트레이딩 한다 하시는 분들만 조이맥스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바대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내일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개최가 되고 또한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은 1940선까지 털썩 밀린 날인데 과연 내일장에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미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홍제동 지점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전재우 과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주식 사도 됩니까? 내일 종목 만약에 산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요. 매수해도 되지만 업종별 슬림화라는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전재우 과장님은 단기 보수적 관점을 유지한다. 사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는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 이벤트가 있는 종목의 기준으로 사여보자라고 하셨고요. 전재우 과장님은 개별 모멘텀 있는 핵심 중소형주 가운데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는 결국 SFA를 그리고 전재우 과장님은 대륙 제거안이라는 종목을 내일장 관심 가져볼 만한 살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일단은 저희가 해답을 먼저 봤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나머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업종별 슬림화, 가는 업종만 간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단 옵션 만기에는 약간의 매도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많이 좀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의 만기 이후에 그 매수 차익 잔고가 한 5,200억 정도 증가하고 매도 차익 잔고가 한 3,300억 정도 들어서 총 한 8,500억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기존의 차익 매수 잔고가 계속 이제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 만기 4 거래일 이후에는 조금 많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 매수의 여력의 한계가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의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누적 차익 거래가 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3조 4,95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네. 보면은 뭐 일단 오늘 많이 매도해서 물량을 좀 줄였어도 내일 조금 매도 우위를 보면은 조금 내일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옵션 만기를 좀 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 매물 물량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한 1,000억대 그러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제 사실은 저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변수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2009년도에 이제 3월 이후에 최고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갖출지 모르고 잠재로 나올 물량이 많고 환율 네.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렇죠. 팔 수 이제 있는. 환율을 통해서 환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내일 차라리 좀 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만기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후 대응. 그러면 업종별 슬림화 요 네. 얘기를 이제 단서를 다신 이유는요? 예, 업종별로 일단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는데 어닝 쇼크랑 그다음에 실적 개선, 그다음에 실적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닝 쇼크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게 예상되는 업종은 IT 가전 종목, 증권, 유틸리티, 화학, 철강, 은행 종목 업종인데 거의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종목 중에서 IT랑 자동차, 정유 빼놓고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매수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선 종목 중에서 휴대폰이랑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부품주까지 그리고 정유주까지 자동차 이 정도까지는 한번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기대치에 대해서 상회하는 종목들은 기존에 나왔던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음식료 업체라든지 인바운드 종목 해가지고 여행 관련주 뭐 이렇게 엔터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에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이 되지만 네. 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것이 주가에 덜 녹아든 섹터를 좀 공략을 해야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뭡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일단은 실적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모멘텀도 엮여있는 종목은 저는 뭐 IT 부품주를 계속 보고 있고요. 요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도 잘 나왔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휴대폰 부품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주까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잡아두시면은 뭐 지금 장이 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IT 부품주 가운데 어떤 거 사면 좋으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말미쯤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어서 우리 전재우 과장님, 단기 보수적 관점을 유지한다. 사실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예. 오늘 많이 빠졌죠. 일단 보시면 오늘 30포인트 가량 빠졌는데요. 일단 그 기술적 지표로 보시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단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팔고 기다렸다가 좀 더 빠졌을 때 더 사는 게 맞다. 일단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게요. 지금 근데 또 현금화자니 아까워서. 그렇죠. 올라간 걸 보고 오셔서 지금 굉장히 아까우실 텐데 네. 일단 지표상으로 그 지수상으로 지금 1920까지는 일단 좀 더 빠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 RSI 지수나 CCI 지수나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나 볼륨 변다 하단까지는 한번 치고 와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전체 시장에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투신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순매도만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펀드 환매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팔고 있다라는 거에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외국인 자체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 모드거든요. 그냥 많이 파는 거는 오늘 그 선물을 팔았던 네. 그거를 제외하고 많이 판다라는 입장보다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에 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안 사죠, 일단. 그렇죠. 예. 그게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난 직후에 뭔가 시장에서 많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는 걸 기대했던 그 심리에 대비했을 때는 지금 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 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이 사실 코스피 시장 자체는 원래부터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 조금 변화의 기운이 감지가 됐었거든요. 시장 움직임이 분명히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어떤 지표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식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뭔가 감각적으로도 뭔가 지금 뭔가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제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장은 좀 더 약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계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으로 전화 많이 왔나요? 오늘 뭐 그냥 팔까요? 뭐 이런 다 현금화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뭐 지금 일단 전에부터 일단 현금화를 조금 더 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시장이 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부터 현금화를 계속 시켜왔는데 지금도 사실 사자라는 주문이 왔을 땐 저는 일단 거의 다 리젝트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기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제가 말씀드릴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조금씩 사는 그런 플레이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는 좀 살아남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시장 분명히 좀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테마는 좀 나름대로 돌아가지 않나. 이것도 이제 좀 빠르게 돌아가서 문제가 있기도 한데 너무 이제 옛날 테마주 이제 좀 들어갔다가 정말 황당하게 하루 이틀 만에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더 기다렸다 사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네, 그 전체적으로 기다렸다가 사자는 입장은 사실 대형 우량주 코스피 이제 거래소 종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핵심 대형 종목들 자체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저는 봤을 때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매니저들이나 개인분들이나 그냥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회사들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야 된다. 그런 입장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둔양 우려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었고 사실 좀 전에 이호선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향후에는 이게 고점이고 조금 더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지수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가 잘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형 지수 관련 종목들이 일단 메리트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뭐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 수혜주들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뭐 불황에 강한 뭐 내수 소비주, 음식료주, 미디어, 방송, 인터넷, 게임, 홈쇼핑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 있었고 물론 또 대선이 왔으니까 또 대선 관련주들도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다양한 컨셉들의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사실 테마 제가 조금 약사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런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주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분명히 왔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과열 신호가 왔지만 그래도 또 하루 이틀 1박 2일 코스 정도로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좀 위험한 건지 잠시 후에 그 얘기도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종목 선정 기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아까 업종별 슬림화해서 잘 골라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셨고 확인 후 매수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종목 살 때 기준으로 실적 외에 4분기 이벤트 종목이라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네요. 예, 4분기 일단은 지금 저도 장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는 종목은 지금 장에서는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분기에 이벤트가 있다면은 일단은 실적이 3분기보다 개선되는 업종 그리고 특별한 뉴스가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뭐 특별하게 뭐 수급이 좀 괜찮아질 업종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M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라고 있죠. 아몰레드에 대한 설비 투자를 조금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테마는 조금 지금 장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주로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4분기 이벤트가 있거나 미국 소비 시즌에 이제 맞닿아서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결국 이제 해답은 IT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IT 어떤 종목이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재우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개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핵심 중소형주. 아까 그런데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테마주지만은 과열 신호가 나오는 테마주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잘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분들은 이제 사실 그 구분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별로 안 좋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테마로 생각을 하실 게, 그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서 사실 가장 큰 트렌드를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저성장이라는 그런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그 전에 그 투자자분들이 옛날에 호황 때 굉장히 기억을 하셨던 조선 철강 그런 쪽들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막 대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시기는 사실 앞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도 음식료주들이나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가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중에서 그 테마 중에 아직 좀 오르지 않았고 좀 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미디어 쪽은 아직까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미디어 쪽은 사실 제가 강력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이 SBS라는 종목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24시간 방송이 허용이 되고 난 이후부터 추가적인 광고 매출도 나올 뿐더러 일단 그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트렌드도 이제 굳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서 미디어 업종들, 그런 미디어 테마에 대해서는 불황에 관련해서 매수 소비주로 이제 봤을 때는 그쪽에는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종목들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SBS부터 이렇게 쭉 종목을 얘기를 좀 저희가 하나하나 아직 못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아까 IT라고 하셨는데, IT 가운데 모멘텀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후보를 좀 관심 종목으로라도 편입을 좀 하게끔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이제 종목들 얘기하신 이유도 살펴보죠.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몰레드 관련돼서 삼성전자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몰레드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추천한 종목 중에서는 SFA가 가장 필두로 비아트론, AP 시스템, 솔브레인, 덕산하이메탈 정도가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수하기 좀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솔브레인, 덕산하이메탈은 소재 업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주는 SFA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소재 업체도 조금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SFA, 비아트론, AP 시스템, 그리고 솔브레인, 원익 머티리얼즈, 덕산 하이메탈, 이렇게 6개 종목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 종목은 아까 예고를 해주셨지만 잠시 후에 SFA는 가격 설명, 또 수급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게 우리 전재호 과장님도 모멘텀 있는 개별주 이렇게들 다들 이렇게 뭉뚱그려 많이 얘기하지만 종목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역시 한 6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이유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선 SBS를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이게 중장기로 가시려면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마 형성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미디어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SBS 그룹주 같은 경우에서 SBS 자체가 제일 모멘텀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24시간 방송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 광고가 이제 추가로 계속 매출에 잡힐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주가가 SBS 같은 경우에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서 좀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이 이제 IM이라는 종목입니다. IM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게 된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원래 IM은
DVD나 그 블루레이 쪽에서 그 광 픽업에서 그 글로벌 1위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자 해서 거기가 그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새롭게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나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회사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그 카메라로 인해서 어차피 핸드폰이 실적 모멘텀이 좋은 부분이 그 카메라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작 인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고화소 그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IM이 가장 좋아 보여서 일단 실적도 점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어제 탐방을 갔다 온 종목인데요. 이게 그 SME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관심이 있게 되냐면 일단 우리나라 현재 지금 내수로 그 기계업종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을 80%까지 올리고 내수는 20%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공작 기계 업종에서 그 큰 그 현대위아나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그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이건 장기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 단기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그 탐방을 가면서 놀랐던 게 이제 전람회에서 어떤 기계를 그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뭐 그 기술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떤 거기서 이제 체결이 뭐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전람회가 이제 내년 3월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있고 그 내년 그 공장이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올해 나오는 게 1,500억입니다. 근데 내년에 3월 달에 그 공장을 캐파를 늘려서 3,000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매출이 2배가 늘어나면 기업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배는 가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단기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실적 모멘텀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셨던 세 종목 가운데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SBS와 좀 전에 설명을 끝내신 SMEC? 네, SMEC. 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저희가 답을 미리 봤잖아요. 내일 살 종목은 대륙제관이니까 남은 한스바이오메드와 MC넥스만 빠르게 설명 좀 더 들어보죠. 예. 그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이제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게 이제 2015년까지 계속 해외 승인을 계속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요즘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셔도 좋지만 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단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단기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8%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이것도 그 IM과 비슷하게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카메라 모듈의 뭐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내년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좀 그 보통 카메라 모듈 회사는 좀 다른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오늘 또 기간 수급도 좋아서 단기 모멘텀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지금도 이제 매수하셔서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추천을 드릴 종목이 이제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그 설명은 잠시 후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MC넥스도 단기. 예. 좋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와 MC넥스 정도만 단기용이고 나머지 다 중장기로도 무리 없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뭘 살까요? 한 종목씩만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이호선 대리님, SFA.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OMOLED니까 아몰레드에 관련된 그 가장 수혜주입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4분기부터 일단은 그 추가적으로 라인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이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삼성 라인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일단은
저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장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실제적으로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자사주를 조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바닥을 이제 회사 내에서도 조금 주주의 방어를 위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모으신 다음에 모멘텀이 있을 때 강력하게 좀 많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한번 46,8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정해봤는데요. 이 정도 부분에서는 매수를 종가네요. 하셔도 오늘 종가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SFA. 사실 7월달에 4만 원 바닥을 찍고 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가격은 46,800원 이제 오늘 종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46,800원인 게 점점 N자 형태로 지금 수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수급 상황도 보여드렸듯이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 않고 N자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121선 만나는 5만원 미만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조금 대비하신다면은 그거보다 높은 5만 5천원까지도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9,500원 121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기존에 좀 저점이었던 44,300원 부근에서는 좀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SFA 사야 되는 이유와 가격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전재호 과장님 주목해서 보고 있는 대륙제관 이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대륙제관입니다. 단기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요게 부탄가스 만드는 부탄가스 이제 통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18리터짜리 큰 네모 상자 같은 그런 박스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도 수출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4분기에 이제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단기 모멘텀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전 사업부가 지금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도 이제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3일 정도 이제 따라 붙기 시작을 해서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내일 종가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200원이고 손절가는 5,300원으로 접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륙제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추천주 AS를 좀 받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셨었죠? 네, 방금 전재우 과장님께서 추천하신 IM 제가 추천했었습니다. 네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6,500원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가 됐는데 가격은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손절 라인인 6,200원에는 이제 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을 가미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전재호 과장님께서는 IM 중장기로도 된다 하셨었죠. 전재호 과장님의 지난주 추천 종목 덕성 볼까요? 네, 덕성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좀 밀리는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이 덕성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조금 밀리는 그런 기운 때문에 좀 밀리는 거라서 크게 염려 없이 좀 더 보유하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IM 덕성 모두 다 홀딩 AS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이렇게 하라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